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주제는 21세기 초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위력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2024년 MPS 총회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지난 9월 하순에 2024년 MPS 인도 총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이번 MPS 총회는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인도의 뉴델리에서 열렸습니다. 40여 개의 나라에서 약 350명 정도 참가했는데요. 참석한 사람들은 연륜이 있는 교수님들과 연구원, 그리고 정부 관료, 국제기구 직원들이었습니다. MPS에 관해서는 그동안 여러분께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MPS는 Mount Pelerin Society 이 세 단어의 첫째 알파벳을 합친 것입니다. Mount Pelerin Society는 1947년 4월 당시 오스트리아 학파의 좌장이었던 하이에크 교수가 시작한 국제 자유민주 경제학회를 가리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학회이죠. 2024년에는 인도가 주축이 되어 5일, 6일 행사를 잘 진행했습니다. 인도는 역사적으로 생각이 깊은 학자가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4년 MPS 뉴델리 총회에서 인도가 세계를 향해서 알린 회의 주제는 세계 60억 인구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과제이었습니다. 2024년 현재 지구 총인구는 83억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약 23억 인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춘 부유한 나라의 국민이지만 나머지 60억 인구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국민이라서 주최 측인 인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60억 인구의 경제적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책을 모색할 것임을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연사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발표자가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의 제임스 해크만 월로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는 2000년에 이미 계량경제학 분야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는 1944년생인데요. 한국 나이로 80세가 넘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왕성한 체력과 지력으로 중요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랫동안 연구한 과제는 자녀 교육의 중요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가 쉽게 주어진 것은 참으로 귀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크만 교수가 지난 15년 이상 단독으로 연구한 과제는 자녀의 교육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자녀의 교육에는 집에서의 교육과 그리고 학교에서의 교육이 있습니다. 집에서의 교육은 부모의 인성교육이고요. 학교에서의 교육은 지식교육이지요. 오랫동안 학교에서의 지식교육의 효과는 학교 선생의 교육 능력과 또 학생 자신의 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집안에서의 교육에 관하여 해크만 교수가 연구한 결과 아이가 3살 때부터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부모의 교육이 가장 효과가 크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원하면 기술자가 될 수도 있고 의사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본가도 될 수가 있고 지주나 건물 주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어떤 누구도 이런 선택의 자유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확실성이 높은 인도의 경제 발전에 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현재 세계 인구는 81억 6,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14억 2천만 명이고요. 인도는 14억 5천만 명이어서 인도의 인구가 중국 인구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중국 정부는 한 가정 한 명의 자식을 권장한다고 하니 인도 인구는 중국 인구보다 앞으로 계속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할 것이므로 앞으로 인도의 경제는 공산 중국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인도에 유리한 것은 중국과는 다르게 인도의 전 국민이 영어를 정확하게 구사할 수 있으므로 경제와 문화에 있어서 경제 강대국들과 어깨를 맞대고 지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다가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냉전 시대를 맞아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확실하게 공산주의 경제체제로 돌아섰습니다. 따라서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다라는 시대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하고 있어서 인도가 중국 경제를 추월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인도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NPS가 주관하는 대학생을 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NPS 총회 때마다 청중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듣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이 토론회는 대학생이 논문을 발표하면 청중이 듣고 질문을 하고 발표자가 답을 하는 세션입니다. 청중은 주로 교수들이며 일반 지식인과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이 토론회가 시작된 지 이제 10년을 넘었습니다. 이 토론회를 통하여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많고 그들의 식견도 꽤 높아졌지만은 여전히 대학 신입생들은 칼 막스가 1867년에 쓴 자본주의 다스 캐피탈에서 자본주의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갈 임금을 착취한다라는 주장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사용되는 자본주의 개념은 세계적으로 그 의미가 크게 달라진 것입니다. 19세기 초반과는 다르게 누구든지 원하면 자본가가 될 수 있고요. 또 투자자도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소자본가로 시작해서 사업이 성공하면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대자본가로 될 수 있습니다. 대자본가가 된다고 해서 옆에서 말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대신 국내 시장이든 세계 시장에서든지 불확실성과 투자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항상 자본가나 투자자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청소년을 위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의 강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정부 산하의 KDI, 한국개발연구원이죠. KDI 연구기관을 비롯해서 주요 언론기관과 대학에서 청소년을 비롯하여 대학생을 상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장점을 가르쳐 왔습니다마는 별 효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공산주의 개념을 아이들에게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좌편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정치인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자처한다면 사회주의 개념과 공산주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많은 학생의 공산주의 사상은 싫다. 그렇지만 사회주의 사상은 나름대로 근사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도 머지않아 자기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젊은 학생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들이 아는 사회주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공산주의 개념과 별개로 공존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통제하며 사회주의의 목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해서 사회적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사회주의 사상이 공산주의 체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란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아직 세상 경험이 부족해서 사회주의 개념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버리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면 모든 사람이 가난해질 것이며 결국 주변 사회주의 강대국의 중국이나 러시아의 속국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는 누구든지
자본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지주도 될 수 있고요. 생산자와 소비자 그리고 투자자도 자유시장을 통하여 자신의 만족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과는 달리 21세기에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갖추어야 굳건한 동맹국도 생기고요. 튼튼한 경제력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아직은 실제 경제활동 경험이 없어서 자본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회사 근무자의 입장도 정확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배나 친정을 통해서 회사의 근무 상황이 어떤지 대충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학생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업주는 종업원들에게 좀 더 후하게 대우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다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NPS 총회 기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서양에서 온 어느 교수가 자신의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민주적 사회주의 (Democratic Socialism과) 그리고 민주적 자본주의 (Democratic Capitalism) 중에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물었더니 교실에서 다수의 학생이 민주적 사회주의가 민주적 자본주의보다 더 좋겠다라고 해서 다소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크 스카우젠 원로 교수는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은 아직도 생각이 단순해서 단어 자체에 의미를 너무 많이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수준의 대학생들은 우선 캐피탈리즘이라는 단어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자본주의 단어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본주의 단어가 나오면 학생들은 1867년 칼 막스가 쓴 다스 캐피탈에서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하는 자로 자리매김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본주의는 즉 캐피탈리즘은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데모크라틱 캐피탈리즘 즉 민주적 시장경제 체제에서 캐피탈리즘 하면 자본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할 것이 필요합니다. 종업원은 물론이고 기업과 또 기업 간부, 고객, 공급자, 투자자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가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학생들에게 설명해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스카우젠 교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교수님과 학자들도 지금 사용되는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시장경제와 붙어있는 자본주의는 현대적 의미의 자본주의로서 바꿀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캐피탈리즘 개념에 대한 학생들의 의구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민주적 사회주의의 모순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개인이 연간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가를 물어봅니다.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교실에 있는 학생들은 대충 연간 미국에서 5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정부가 5만 달러의 돈을 쓰게 해줍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5만 달러 이상의 돈을 벌어 쓸 수 있지만 5만 달러 이상 번 돈은 정부가 걷어서 5만 달러를 벌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차액을 나누어 줍니다. 자, 이런 봉급 시스템이 얼마를 버티겠습니까? 처음엔 애국심을 가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 열심히 일해서 5만 달러 이상의 돈은 국가에 헌납할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제도가 버틸 수 있겠지만 그것이 얼마 동안 오랫동안 지속이 되겠습니까? 결국 모두가 될수록 적게 일하고 5만 달러를 얻고자 하면 조만간에 모두가 못 살게 된다는 것은 뻔합니다. 이렇게 뻔한 이유로 소셜리즘이 오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단점과 보완책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자본주의도 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소득 분배가 매우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경합을 벌이는 현재 상황에서
새로운 분야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규모의 자본도 계속 필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현명한 조세 정책과 아울러 신규 투자 보조금 정책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역시 자본가의 기발한 아이디어도 필요합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산업을 크게 일으킨 헨리 포드의 운영 방법이 매우 유명합니다. 1914년 포드 사장은 자동차가 불티나게 팔림으로써 큰 돈을 벌게 됐습니다. 그러자 종업원에게 하루 $5의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 당시 그 정도의 임금은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면 종업원 자신도 자동차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동차를 실제로 타고 출퇴근을 할 수 있어서 종업원들은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종업원들은 더욱 세심하고 꼼꼼하게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국민의 소득 불균형이 점점 악화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교수들은 민주적 자본주의도 개선이 꼭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 교수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과도한 소득 불균형을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사람의 본능은 정부의 권력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고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선진국의 유명한 기업주 중에는 과도한 소득 불균형 문제를 자발적으로 풀어가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예컨대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스톡 옵션 제도를 둠으로써 기업주와 종업원들이 서로 윈윈을 하는 결과를 경험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12,000명의 종업원이 지금 모두 수백만 달러를 가진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오면 이 지구는 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